비행하기 좋아하시나요?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9,450m와 11,600m 사이예요. 이 고도에선 공기가 희박해지죠. 결과적으로 비행기는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연료를 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 비행기들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주까지 날아가는 것은요?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네, 더 있다고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더 보실 게 있어요. 하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게요. 공항에서 대형 제트기가 이륙하자마자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최대한 높은 곳으로 최대한 빨리 비행기를 올리는 거예요. 보통 여객기가 비행 후 처음 10분 만에 9.5에서 11km의 순항 고도에 도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한편 각 비행기마다 비행기의 무게와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순항 고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속의 2배나 빠르기로 유명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15,240m에서 18,000m로 다른 현대 항공기들보다 훨씬 더 높이 비행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어쨌든 1,700m의 고도에서 비행함으로써 비행기들은 대기의 낮은 층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강풍과 폭우와 같은 악천후를 피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러한 고도는 비행기가 예를 들어 헬리콥터와 경비행기를 포함한 공중교통 혼잡 및 새들, 심지어 큰 곤충들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9.5km 이상의 높이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면 조종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최선의 해결책을 생각해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일반 상업 여객기는 11,600m 이상 날 수 없는 걸까요? 놀랄 노자인데요. 사실은 그 이상으로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선 더 높이 나는 동안 비행기는 안전한 고도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갑작스런 감압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매 순간이 중요해지죠. 두 번째로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통상적인 순항 고도에서처럼 효율적으로 지상 서비스와 통신할 수 없어요. 게다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결과적으로 비행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서 기계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양력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기압의 차이가 필요한 양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고도가 너무 높으면 이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죠. 또한 비행기가 너무 높이 상승하게 되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에는 산소가 너무 희박해지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를 점점 더 적게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예요. 불행히도 그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사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안 여객기는 바람의 도움에 의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료를 너무 많이 낭비하게 돼요. 게다가 비행기는 항공기 무게 자체 때문에 아주 높이 날 수 없어요. 문제는 기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특정 고도로 올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상 상업 여객기보다 훨씬 높이 날 수 있었던 항공기가 한 대 있었어요. 그것은 초경량 무미익 항공기로 전례 없는 29km 높이까지 도달한 나사의 헬리오스 프로토타입이었죠. 해수면 수준보다 100배 이상 공기가 더 희박한 이 고도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태양열로 움직이는 이 기계가 얼마나 특이한 건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불행히도 이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행기는 아직 지상에서 이렇게 높이 상승해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헬리오스는 승객들이 탑승하는 상업용 항공기가 아니었죠. 어쨌든 제가 언급했던 모든 이유들이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지 저를 괴롭히고 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보아하니 요즘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네요. 비행기가 충분히 빠르고 공중에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큰 날개를 갖고 있을 때 대기가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고 비행기를 높이 떠 있게 해주죠. 결과적으로 엔진은 비행기를 계속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고 공기는 날개 아래와 위로 흐르죠. 또 날개의 영리한 디자인은 매우 유용한데요. 공기가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아래쪽 중력에 대항하죠. 하지만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 대기도 없고 바람도 없고 따라서 비행기도 있을 수 없죠. 확실히 우주 비행기 같은 게 있긴 하죠.
우리 행성의 대기권에서는 여객기처럼 날 수 있고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우주선처럼 움직일 수 있죠. 이 기능은 우주 비행기가 우주선과 항공기 사이 중간 어디쯤인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주 왕복선에 대한 것들이 기억나요? 네, 지금까지 모든 우주 비행기들은 로켓으로 작동되었지만 착륙했을 때 이 우주 비행기들은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었고 우주 비행사들은 그걸 날아다니는 벽돌과 같았다고 말하곤 했죠. 그나저나 우주로 비행할 수 있는 상업용 항공기가 곧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듣자니 리처드 브랜슨이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본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상업용 여객기들이 왜 정해진 순항 고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는지 명백해졌죠? 하지만 왜 헬리콥터나 소형 전용기는 1700m의 높이에서 날지 않는 걸까요? 헬리콥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대부분 단거리를 비행하는 데 사용되고 보통 3000m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헬리콥터는 물리적으로 대형 비행기의 순항 고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개를 사용하는 대신에 회전 날개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공기가 너무 옅어지면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는 더 이상 헬리콥터를 공중에 지지해 줄 수 없어요. 7600m까지 상승할 수 있는 특수 터빈 엔진 헬기가 있긴 하지만 이 고도에서 오래 머물진 못해요. 소형 비행기의 경우 대부분 여러분 차에 있는 엔진과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그 결과 4500m 이하의 높이에서 비교적 짧은 비행만 할 수 있죠. 게다가 그런 비행기를 더 높은 고도로 올리는 조종사들은 저산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이는 신체 조직이 충분한 산소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소형 비행기의 문제점은 상업용 항공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압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민간 제트기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산소의 레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급속한 감압을 초래할 수 있죠. 어쨌든 현대의 비행기는 반세기 전에 비행했던 비행기와는 매우 달라졌어요. 그땐 항공사 티켓은 요즘보다 5배 더 비쌌지만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근사한 저녁 파티처럼 느껴졌죠. 또 승객들이 편안히 쉬면서 동료 여행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크고 편안한 안락 의자도 심지어 때론 소파까지도 잊으면 안 되겠죠. 요즘은 그런 사치품은 좁은 좌석, 예산 운임, 수화물 요금으로 대체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그대로인데요. 그건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가죠. 흥미롭게도 현대의 항공편은 보통 너무 많은 비행기들이 공항을 드나들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그 결과 수십 년 전보다 같은 항로를 비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하지만 속도는요. 문제는 60년대에 비행기들이 이미 엔진의 가장 효율적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비행기 엔진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상용 여객기는 시속 640에서 965km의 속도로 작동하는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상으로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 비행기가 연료를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되고 항공여행은 더 이상 비용 효율적이지 않게 되니까요. 물론 일반 상용 여객기보다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 터보젯 엔진을 장착한 군용 항공기는 맹렬하게 시속 24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속도에 도달하는 동안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죠. 동영상 앞부분에 언급했던 콩코드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안 시속 2100km의 놀라운 속도로 가속할 수 있어요. 동시에 거의 매 1.6km당 21kg의 연료를 여행할 때마다 사용하고 100명의 승객밖에 수용 못하죠. 비교를 위해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순항 속도 시속 1050km로 291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1.6km당 9kg의 연료를 사용해요. 그러니 콩코드가 2003년에 운영을 중단한 것이 놀랄 일도 아니죠. 비행기는 멋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었죠. 항공여행의 흥망성쇠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